안녕하세요, 체스터입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이 떠들썩했죠. 착륙하던 항공기가 공항 바로 옆을 지나던 트럭을 친 거죠. 이 화면에 나오는 왼쪽 거죠. 이 양반이 운전하던 트럭을 비행기가 치고 랜딩 기어로 치고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또 가로등을 친 거죠. 오른쪽 화면에 보면 이 가로등들이 쭉 있잖아요. 이걸 몇 개를 쳤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후진국에서 있던 일도 아니고 미국이에요. 미국의 뉴욕 공항이죠.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뉴욕. 여기서 이 일이 벌어졌대요. 하도 희한해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구글 얼스로 본 뉴욕과 그 부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공항 3개가 있죠. 존 F 케네디 공항 이렇게 있고 위쪽에 라가디아가 있어요. 그리고 강 건너 뉴저지 쪽에 뉴욕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공항 3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비행기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이렇게 동선이 그렇게 뭐랄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좀 꼬여 있죠. 트러블 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은 뉴욕 공항입니다. 이 왼쪽 거죠. 이날 비행기는 유나이티드 항공이었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169편 비행기는 767 400기종이었고요. 그리고 베니스, 이태리 베니스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뉴욕 리버티 공항의 모습입니다. 구글 얼스를 보니까 또렷하지가 않네요. 이걸 차트로 봅시다. 공항 차트로 보니까 아주 식별하기가 쉽죠. 리버티 공항에는 활주로가 3개가 있어요. 동서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아래쪽으로 2개가 평행하게 되어 있죠. 활주로는 그 방위별로 이름이 되어 있죠. 활주로 끝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여기가 런웨이 29을 반대 방향은 런웨이 1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아래로 된 거는 런웨이 22 레프트 그리고 22 라이트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런웨이 04 레프트가 있고 04 라이트이 있죠. 미국에는 지로를 안 쓰라고요. 그래서 4 right, 4 left가 있어요. 이날 바람이 300 방향에서 16나트 불었답니다. 거스트가 23나트였고요. 그럼 이렇게 좀 되겠죠. 그럼 이날 사용 가능한 활주로는 런웨이 29겠죠. 또는 04 left, 04 right 이렇게 있겠죠. 근데 04 left나 04 right을 쓰게 되면 측풍 성분이 강하겠죠. 이걸 계산해 보면 한 21나트 정도 나오죠. 측풍 성분이. 근데 런웨이 29을 쓰면 뭐 거의 정풍이잖아요. 측풍 성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종사로서 고민이 되겠죠. 정풍을 받고 짧은 활주로 내릴 것이냐 아니면 긴 활주로에 측풍을 받고 내릴 것이냐 21나트 정도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 양반들은 첫 번째를 선택한 것 같아요. 짧은 활주로를 런웨이 29로 내린 거죠. 근데 이 짧은 활주로가 얼마나 짧냐 활주로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길이가 6,725피트입니다. 런웨이 29가 런웨이 04 레프트는 11,000피트예요. 그리고 04 라이트는 거의 만입니다. 런웨이 29가 6,725피트잖아요. 이거를 국내에 있는 공항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짧은지 금방 느껴져요. 울산공항인데요. 제가 다녀본 국내 공항 중에서 울산공항이 제일 짧았어요. 맨 밑에 보면 나오죠. 6,561피트입니다. 6,561. 이거는 6,725. 뭐 한 200피트 정도 차이 난다 칩시다. 울산공항이랑 거의 길이가 같아요. 거기에 767 400이 내립니다. 참 저로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767 400도 그 퍼포먼스상 그 성능상 다 내릴 수 있답니다. 그 기준이 충족이 된대요. 어쨌거나 이분들은 런웨이 29로 내리기로 결정을 했고 접근을 합니다. 접근할 때는 알레브 풀처를 썼대요. 알레브 위스키 런웨이 29를 썼대요. 이렇게 경로가 나오죠. 경로가 나오고 아래쪽에 보면 지점별로 고도가 나옵니다. 이 접근의 파이널 오피셜 픽스는 어피스크랍니다. 어피스크 여기 나오죠. 어피스크 있고 여기 있네요.
이때는 1600피트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엑셀이라고 나오는데 비주얼 가이던스 픽스랍니다. 이쯤부터 공항을 보고 이쯤부터 활주로를 보고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리고 강화각은 3도, threshold crossing height는 60입니다. 60피트죠. 여기가 threshold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 고도가 60피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행을 했어요. 플라이트 레이더 24 자료고요. 맨 아래 보면 왼쪽에 고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강하율이 나옵니다. 분당 강하율이죠. 여기 가고 있어요. 파이널 프리픽스에 도달하고 있죠. 근데 이 시점에 강하율이 1344가 됩니다. 물론 고도는 1550이에요. 1000이 계속 넘죠. 조종관을 찍어 눌렀던 거죠. 자, 그리고 1000피트 이하가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활주로를 시각적으로 보고 그 활주로와 내 비행기를 정렬시키는 겁니다. 얼라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워크로가 높아지겠죠. 좌우도 봐야 되고 강하율도 봐야 되는 겁니다. 속도도 봐야 되고 이게 엄청 이제 워크로가 크죠. (650피트쯤) 지날 때는 강하율이 1344가 돼요.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느 항공사든지 고도 1000피트 이하에서 강하율이 1000을 넘었다. 그러면 고걸 언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반들 하지를 않았어요. 1100, 1200 계속 나가죠. 그러다 이제 안정이 됩니다. 고도 200피트에서 강하율이 거의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890이 나왔죠. 좀 깊었어요. 575피트에서도 마이너스 1150이었어요. 근데 고원들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짧은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보니까 에이밍 포인트를 훨씬 앞당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 블로그입니다. 카카오 브런치입니다. 이 활주로 모습이에요. 이렇게 활주로가 있으면 여기 여러 가지 마킹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threshold 마킹하고 이렇게 긴 젓가락 모양이 쫙 있죠. 센터라인이 당연히 있겠죠. 중심선. 그 다음에 저희 굵은 마킹이 좌우로 있죠. 여기를 에이밍 포인트라고 합니다. 뻘줄에 접근하면서 조종사는 이 에이밍 포인트를 보고 내려요. 여기를 뚫어지게 보다 보면 내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주시라고 내립니다. 그 에이밍이에요. 에이밍. 저희가 눈을 두는 곳이죠. 여기를 보고 내리면 활주로에 비행기가 닿는 것은, 그 바퀴가 닿는 것은 여기 보면 터치다운 존 마킹으로 되어 있죠. 짧은 선 3개, 2개, 2개 이렇게 있죠. 이 사이에 바퀴가 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 threshold, 아까 얘기했었죠. threshold 크로싱 하이트가 있었죠. 그걸 60피트. 어떤 곳은 50피트도 있어요. 여기는 60피트네요. 그 지정된 고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밍 포인트까지 거리가 이게 1000피트인가 그래요. 그러면 조종사 입장에선 아까 6700피트였잖아요. 활주로가. 거기서 1000피트를 까먹는 거죠. 그럼 570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한 500피트쯤 더 가서 닿다 칩시다. 그러면 뭐 얼마예요? 5200 정도 남는 거죠. 그렇게 착륙하는 것이 퍼포먼스 계산에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종사들은 바퀴를 더 빨리 닿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1000피트 까먹는 게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밍을 저 에이밍 포인트 하지 않고 뭐 여기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에이밍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활주로에 바퀴가 먼저 닿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조작입니다.
비행기 강하각은 3도입니다. 이렇게. 위에 건 정상 모습입니다. 에이밍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은 에이밍을 당겼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됐는데 활주로보다 훨씬 이전을 에이밍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비행기가 굉장히 낮죠. 저 앞에 아직 활주로가 되지 않았는데 엄청 낮습니다. 에이밍을 확 당긴 모습입니다. 기종은 팔콘이고요. 팔콘 900이고요. 이 비행기가 스레시홀드 거길 지날 때 10피트였답니다. 그럼 이 조종사는 비행기 랜딩 기어가 아마 이 센터라인이라고 써있는 곳 이쯤 어디에 닿았을 거예요. 여기 스레시홀드 크로싱 하이트가 60피트라 나왔죠. 여기가 스레시홀드 시작점이죠. 거기부터 고속도로 제일 가까운 곳 여기 되면 한 164m 정도 되죠. 그러니까 164m에 탄젠트 3도로 하면 이게 높이가 나오겠죠. 이 높이가 약 8.6m쯤 됩니다. 8.6m. 8.6m면 28피트. 그러면 스레시홀드 크로싱 하이트가 60피트였으니까 60에다가 28을 더하면 88피트죠. 88피트면 약 26m인데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제 생각엔 이 양반들이 에이밍을 확 당긴 것 같아요. 이거를 덕 언더라고 하거든요. 덕 언더. 구글의 덕 언더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렇게 나와요. 최대한 빨리 땅에 닿기 위해서 낮은 각도로 접근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정된 고도 그 아까 말했던 스레이숄드 지나가는 고도 있죠. 정상적인 보통 이제 50피트죠. 아까 그 뉴욕 리버티 공항 60피트였는데 그 규정된 고도보다 더 낮게 지나가서 안테나나 접근등 이런 걸 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규정고도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활주로 전방의 나무, 조명시설, 전선 이런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짧은 활주로에 내릴 때 정상적인 방법과 덕 언더 방법 이게 비교가 되어 있죠. 정상적인 건 왼쪽이고 덕 언더 이게 오른쪽이죠. 짧더라도 내가 에이밍 포인트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덕 언더를 하게 된다면 오른쪽처럼 된다는 얘기죠. 맨 아래쪽에 보면 결론이 나오죠. 덕 언더는 빨리 착륙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의한 잘못된 비행기동이며 짧은 활주로에서는 특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169편 그 뉴욕 리버티 공항에서 했던 거 똑같죠 내용이. 제가 봐선 덕 언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날 조종사들이 런웨이 29을 이 짧은 활주로 내리지 않고 긴 활주로 있죠. 04 left나 04 right로 내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04 left나 right로 내렸으면 강한 측풍을 받았겠죠. 21나트 정도. 장거리 비행을 했지만 그래도 아쉽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고 만약에 내리라 했다면 울산공항 정도 되는 그 길이에 활주로 길이에 767 400을 내린다.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퍼포먼스 상으로 다 됐지만 저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아쉽네요. 아쉽습니다.